두 번째 주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떤 현안인지 다시 고석승 반장에게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네,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근엔 청년 일자리 문제 등과 겹치면서 상황이 더욱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남과 강북 간 지역 격차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옵니다. 주거 빈곤, 강남북 격차 등 실타래처럼 얽힌 서울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열띤 토론을 기대해 봅니다. 네, 두 번째 주제 토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15분 동안, 이번엔 15분입니다. 15분 동안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규칙은 종전과 100% 동일합니다. 자, 이번에도 먼저 저희가 이제 사전에 정한 순서에 따라서 박영선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강남 부동산 값이, 집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폭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전문가들의 상당수가 이 강남의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줬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정부가 이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지난해 8.2 대책을 내놨는데 이 8.2 대책 이후에 9월 달부터 12월 달 약 이 3개월 동안에 강남권 등 15곳에 실질적인 재건축과 재개발의 허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줬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서울시가 문재인 정부와의 부동산 엇박자를 낸 것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됐는데요. 박원순 시장님은 이렇게 이제 개발과 관련된, 재개발과 관련된, 재건축과 관련된 허가는 9월과 12월 사이에, 작년 9월과 12월 사이에 다 허가를 내주시고 나서는 1월 달에 들어와서 1월 25일 날 슬그머니 올해 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문재인 정부에게 협력하겠다. 이제 물은 다 엎질러졌는데 뒤늦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이 왜 이렇게 은근슬쩍 뒤에 와서 1월 25일 날 이런 얘기를 했냐. 그래서 특히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등등 매우 속상해하셨습니다. 이 서울시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재개발, 재건축 허가해 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강남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 3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강남표를 잡으려다가 서민만 결국은 이 피해를 보게 됐다. 이제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요. 저는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강북부터 먼저 허가를 해주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유독 강남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3개월 동안 허가를 해주셔서 저는 이것은 상당한 그 박원순 시장님의 실정이고 좀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두 분이 어차피 저를 공격하시는 입장이니까 우상호 의원님까지 말씀하시고 제가 한꺼번에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또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 또 해야죠.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출마를 공식할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저는 워낙 집 없이 오랫동안 살면서 이 집 없는 서민들의 서름을 너무 잘 압니다. 원래 서울살이를 이제 단칸방으로 시작을 해서요. 공호방도 없이 살다 보니 그 집이 있고 또 온 가족이 오손도손 사는 분들을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을 실행할 때는 좀 집값 안정, 또 전월세 가격 안정, 그리고 또 강남북 균형 발전 이런 테마가 사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정책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연말에 갑자기 강남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이런 기사가 막 나오길래 뒤져보면서 이게 왜 이랬을까 하고 쳐다보니까 정말 시장님이 이상하게 강남 쪽에 집중적으로 가령 서초 같은 경우는 뭐 한 10몇 군데 이렇게 재건축이 허가가 된 적도 있고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두세 군데만 재건축 허가해줘도 집값이 엄청 뜁니다. 한 구에 10몇 군데씩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면 저는 이게 어떻게 집값이 안 뛸 수 있겠나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고 정책 과제인 집값 안정 정책에 혼선을 빚게 됐다 하는 점은 좀 뼈아픈 지적으로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시장님 임기 중에 강남과 강북의 균형, 소위 말하면 격차가 좀 해소되지 되겠지, 좀 강북도 좀 살만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강북 지역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나보니까 강북 지역 주민들이 되게 서운해하셔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정책이 균형 있게 집행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좀
좀 질문을 하려고 왔습니다.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런 문제가 강남 북격차의 문제가 사실 우리 다 같은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측면에서는 저는 하나도 의견이 다르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팩트가 좀 굉장히 많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자든 원인을 우리가 잘 확인해야 처방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강남의 이 부동산 폭등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이름하에 이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첫째는 이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인 게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이 초과 이윤 환수 제도를 유예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임대주택의 의무 건설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런 것이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강남의 재건축 이 허가는요,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 이전에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사도 충분히 한 두 차례 이상 했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된 거는 오히려 이 국토부가 말하자면 건축위원회의 제도를 바꿔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걸 빠른 시간 내에 허가 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거의 강제하도록 이렇게 만든 게 사실 큰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당시 중앙정부, 특히 이명박 정부의 문제였지 그게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파리 대책 이후에 9월 달에 곧바로 서울시와 국토부는 서로 TF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걸 협력했습니다. 예컨대 공적 임대주택 24만 호 공급 대책이라든지 또 합동 점검안을 만들어서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는 이 주택 정책에 관해서는 완전히 100% 싱크로 비율이 100%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히 협의 체제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진실입니다. 네, 시장님, 제가 아까 미세먼지 얘기할 때도 느꼈고 이번에도 느꼈는데 미세먼지 대책은 경기도 탓, 또 이 부동산 대책은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탓. 저는 실제로 서울시 허가 내용을 보면요, 이례적으로 관리처분 인가가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강남 4구 지역이 막 4개월, 6개월 안에 관리처분 인가가 난 지역이 꽤 있어요. 사실은 30년 연한이 됐기 때문에 안 해줄 수는 없죠. 재건축을 어떻게 무조건 다 막아놓을 수 있습니까? 저는 다만 그것을 조금 더 허가권자인 박원순 시장님이 집값 안정을 위해서 너무 한꺼번에 여러 군데를 해주지 말고 차근차근 좀 순서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없다니까요. 권한이 있으셔요. 아니 법률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이 법령을 확인해 보시면요, 국토부가 그런 제도를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이라는 거를 2015년 5월에 만들어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서울시나 구청이 이런 재건축을 연기하지 못하게, 늦추지 못하게 한 법이 있습니다. 그런 걸 알고 공격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좀 전에 우리 우상호 의원님이 잠깐 그 말씀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국회에서 왜 국토부에서 서울시 때문에 우리가 이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됐다, 이러한 그 불평을 왜 했을까요? 만약에 지금 시장님께서 그런 논리라면 국토부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장님께서 좀 좀 더 사려 깊게 이 부분을 좀 지금 우상호 후보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강북의 몇 군데, 강남의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이 신청한 곳이 23곳, 23곳이 다 강남 서초 송파에 몰려 있었는데, 이 강남 서초 송파를 실질적으로 그 6개월 사이에 다 허가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오늘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국토부 때문에 그랬다. 오늘은 제가 네. 뭐 어차피 박영선 후보님, 우상호 후보님한테 제가 얻어맞을 각오를 하고 왔어요. 아니, 저희는 아직 아니,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왜 서울시를 원망할까요? 저는 그 부분이 팩트인데 네. 아니, 뭐 그게 국회에 어떤 속기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방금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8.2 대책이잖아요. 8월 2일 날 작년에 취해진 조치인데 그리고 나서 9월에 저희들이 TF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함께 철두철미 지금 협조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싱크로 비율이 100%다. 지금 TF가 만들어져서 함께 논의하고 글쎄, 있거든요. 그랬다면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면 안 되죠. 우선 그거는 제가 보기엔 네. 뭐 지금 꼭 이 자리가 아니어도 저는 이건 뭐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좀 전에 또 우리 우상호 후보님이 말씀하신 강남북 격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70년대 이후에 뭐 학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강남으로 이어진 수십 년간 말하자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또 제가 당연히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게 제 약속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서울시의 재정 투자의 90%가 강북에 이루어졌습니다. 강남 4구에는 전체 서울시 재정의 10%밖에 투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뭐 서울시가 어쩌면 불공평할 정도로 강북의 격차 해소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 서남권에 32.5%를 투자했고요. 24% 동북권에 투자된 겁니다. 이런 노력이 있지만 이게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수십 년 동안 이게 강남에 집중된 이 인프라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노력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거죠. 아니 저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그러면 7년간 못하신 일을 4년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때 더 강력한 정책을 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 바로 시장님의 권한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강북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자기 동네를 보고 나오시는데 시장님께서 재정을 많이 투여해서 강북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민들이 동의하실까요? 저는 당장 우리 서대문 주민 제가 만났던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다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노력해 주셨겠지만 결국 현역 시장님으로서 지난 6, 7년간의 평가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삼선 도전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강북 지역의 재개발 한 40 몇 군데를 해제하셨는데 그 해제한 지역에 대한 새로운 대책은 세우지 못하신 건 사실 아닙니까? 그게 저희들이 이제 도시 재생을 하게 된 이유가 됐고요. 그 이제 우상호 의원님 말씀 이제 저는 강남북의 격차가 있는 건 현실이다. 네. 그건 지난 수십 년 동안 강남에 투자해 왔으니까 그리고 인프라가 그게 다 구축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아니 4년 안에 어떻게 모든 것이 해결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네. 변화의 출발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년 혁명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외국의 많은 도시들이 정말 뭔가 세계적인 명품 도시가 된 이유는 그런 지속적인 연속성 이런 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거의 90%를 강북에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의지 아닌가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강남북 균형 발전에 정말 그 시장님께서 애착이 있으셨다면 부동산 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교통의 접근성 문제입니다. 그런데 강남 상구에 지하철역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시장님? 강남에는 거의 동마다 하나씩 있죠. 그죠? 18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강북은 10개 조금 넘거든요. 평균.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이쪽으로 내려가면은요. 7개 조금 넘습니다. 7.5개. 뭐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예를 들면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하철을 예를 들면 지하철을 더 강북에다가 세밀하게 놓는 계획 이런 것들을 애당초에 초기에 세우셨다면 지난 7년간 이거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7년이라는 기간은요.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를 넘어서서 서울시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그런 세밀한 서울의 미래를 큰 그림으로 보는 이런 안목이 좀 더 필요하시지 않았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말씀이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자는 말씀 맞고,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정도로 노력을 해왔는데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린다는 것이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도 그래서 서울시가 도시철도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그 교통 소외 지역에 주로 이 경전철을 지금 준비하고 계획 발표하고 또 실제 몇 개는 지금 예컨대 신림선은 착공해서 공사 중이고 우이신설선은 완공했고 그다음에 면목선은 동북선은 지금 민자 협상 중이고 뭐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상당한 실이 소요된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시간이 되겠고요. 많이 걸릴 시간이 이제 수밖에 30초 없는데 남았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요. 박상무 후보님 간단히 정리를 하시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결국 시장님의 접근 방식, 애정은 있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접근 방식을 이제 좀 담대한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프로치 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방식의 강남북 균형 발전 정책으로 아예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 계속해서 이 불균형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감을 토로하고요. 새로운 좀 접근을 좀 우상하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토론까지 마쳤습니다.